6.25 전쟁에서 수많은 영웅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불사르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이 되었죠. 그러나 영웅의 모습은 희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아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자긍심을 높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달려와 싸운 이들도 있었죠. 그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운 또 다른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1편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국난이었던 6.25 전쟁의 숨은 전쟁 영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 후기, 각 고지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공군 73사단이 1953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281 고지를 공격해왔습니다. 281 고지는 일명 화살머리 고지로 백마고지 인근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로 당시 이사단장 김웅수 소장이 이곳을 방어했습니다. 김웅수 소장은 1946년 국방경비대 군사영어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였고 1952년 6월 제2군단 참모장을 거쳐 1953년 5월 이사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중공군과 대혈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가 지휘하는 이사단은 6월 29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는데 7월 6일 다시 시작된 공격에 일부 소초가 피탈되었고 30시간 혈투 끝에 이를 회복하지만 이후 한개 전투가 피탈되는 등 일진일퇴의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전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김웅수 소장은 전술을 변경하기로 하는데요. 그는 좁은 공간에 소수 병력을 나눠 투입하는 대신 각 연대에 2개 중대씩 묶어 적의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과 후방 공격을 동시에 진행했고 또한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심야 시간에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의 변화를 통해 결국 적을 몰아내고 우리 군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1954년 7월 6일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지상과 하늘뿐 아니라 바다를 지킨 영웅이 있었습니다. 한문식 대령은 1945년 11월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에 입대하며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여러 보직을 거쳐 1948년 11월부터 소혜정인 김혜정의 정장이 되는데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며 서해안 봉쇄작전에 참여합니다. 1950년 8월 6일에서 7일 당시 소령이었던 그는 적 발동선 2척, 범선 18척, 화물선 2척을 격침시키며 서해안을 통한 적의 군수물자 보급을 차단하며 큰 성과를 냈고 8일부턴 인천해역에 대한 봉쇄작전에 나서 북한군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지상군의 공세와는 별개로 보급로가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서해안을 통해 중국에서 물자를 받으려 했으나 이 작전으로 차단당하며 전력이 약화됩니다. 1952년 7월 15일엔 적의 기습으로 서북해역의 요충지인 창린도를 점령당하자 당시 금강산함의 함장이던 그는 영국 순양함, 호위함, 아군 유격대와 연합작전 회의를 열고 미 해군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 창린도 탈환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유격대에 피하 식별을 위한 흰색 천을 지참하도록 제안했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창린도를 재탈환할 수 있었으며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문식 대령의 공로를 기리며 1951년과 1953년에 충무 무공훈장을, 1952년엔 을지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6.25 전쟁 당시 해병대는 해안과 강가에서 상륙전을 통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병대 최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전쟁 영웅으로 남은 인물이 바로 고기륜 해병소장입니다. 고기륜 소장은 1946년 5월 해군에 입대하며 전쟁 발발 전 해병대 창설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50년 7월 초 북한군 제6사단 13연대가 전라도로 남하하자 당시 소령이었던 그는 부대를 이끌고 7월 16일 군산에 상륙하는데요. 그는 충남 서천군 장항 방면으로 진출하던 적을 저지했고 18일부터 19일까지 전라북도 군산, 이리 방면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며 정부미 13,000가마를 보존하고 적군 62명을 사살, 5명을 생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고기륜 소장은 1950년 9월 6.25 전쟁의 대표적인 상륙작전인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 국군 최초로 한강을 건너 북한군의 연희고지 방어선을 돌파하며 서울 탈환작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전략도서 확보작전, 김일성고지 전투, 월산영지구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하며 전쟁 기간 동안 해병대의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내고 1963년 12월 해병소장으로 예편합니다.
정부는 고기륜 소장의 전공을 기려 을지 무공훈장 2회, 충무 무공훈장 1회, 화랑 무공훈장 1회를 수여했으며 미국 정부에서도 동성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을 파병했고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조지 앤드류 데이비스 주니어는 전투기 조종사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일본 항공기 7기를 격추한 에이스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1951년 10월 제4 전투비행단에 배치되어 중공군의 주요 증언로인 평안북도 신의주 상공에서 아군을 엄호하는 미그 회랑 초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 총 60차례의 출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적기 14기를 격추한 그는 하늘의 사냥꾼으로 불리며 유엔군 내 최고의 격추 기록을 보유하는 등 미국 공군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했습니다. 1952년 2월 10일 데이비스 중령은 F-86 전투기 4대를 이끌고 북한과 중국 만주접경 부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그-15 12기로 구성된 중공군의 아군 편대가 위협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는데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적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동료를 구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적과 마주한 그는 후방에서 대형을 뚫고 전진하며 적기 2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어서 우월한 속력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집중되는 적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속도를 줄이고 세 번째 미그-15를 공격하던 중 적의 반격으로 전사하게 됩니다. 데이비스 중령의 대담한 공격으로 적의 진영은 완전히 교란되었고 아군은 적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1954년 5월 미국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명예훈장을 취소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종종 지근거리에 떨어진 수류탄을 몸으로 감싸 동료를 구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었고 실제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동료를 구한 영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 발도롬의 로페즈 중위도 그중 하나입니다. 로페즈 중위는 1947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며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1950년 6월 중위로 진급한 그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을 지원했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해안에 상륙한 그는 선도에서 사다리에 올라 방벽을 넘어 적진을 향했는데 이때 북한군 벙커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던 중 적 기관총 사격으로 우측 어깨와 가슴에 총탄을 맞고 넘어지며 수류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심한 부상을 입어 수류탄을 멀리 던질 수 없었던 그는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보여준 그의 희생은 많은 전우에게 귀감이 되었고 이러한 공적으로 로페즈 중위는 1951년 8월 미국 정부로부터 명예훈장을 2023년 4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전장 밖에도 영웅들은 존재했습니다. 1950년 6월 7일 유엔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덴마크 정부는 의료 지원 제공을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1951년 1월 덴마크는 최신 의료시설, 장비, 의약품, 그리고 탁월한 의료진을 갖춘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를 파견해 전쟁 부상병과 민간인들을 치료했습니다. 유틀란디아호는 1951년 3월 부산에 입항해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3년 8월 인천항을 출항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이 기간 일부 의사와 간호사들은 휴가도 반납한 채 전방 지역에 있는 야전병원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환자들의 수술을 지원하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상이 체결되자 유틀란디아호는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과 의료기재들을 유엔 한국재건단을 통해 민간병원에 기증했고 이후에도 6.25 전쟁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 스웨덴과 긴밀히 협조해 국립의료원 설립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우며 자유와 평화를 지켰죠. 전선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한 이들, 후방에서 생명을 구한 이들까지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답이 아닐까요?